자, 오늘부터 저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언제 배우셨어요? 자, 수2에서 아마 1학기 때 배우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은 수2에서 우리가 미리 좀 배웠습니다. 자, 리미트라는 글자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lim,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누가 왔던 거예요? 자, 여기는 함수식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함수식이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y 꼴 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함수식이 있다면은 y 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자, 요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었던 거예요. 자,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리미트.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x로 갔지만 수열의 극한은 항번호가 n이었잖아요. 그죠? 자, n이 가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수열의 극한하고 차이점은요. 자, 함수의 극한은 얘가 x가 무한대로도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아니면 상수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항번호가 무한대로 가는 것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리미트 오른쪽에 누가 오냐면은 여기는 일반항이 와요. 자, 함수의 극한하고 차이점은 리미트 오른쪽에 함수식이 왔다면은 요번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오른쪽에 일반항이 옵니다. 만약에 일반항이 an이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일반항이 있었다면은 여기 리미트 오른쪽에 이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an 땡 거를요. 자, 요래서 a 극한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 우리가 했는데 수열의 극한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 하고 가자. 무한대의 연산. 무한대의 연산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요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무한대에다 1 더해주면 뭐 된다 그랬어요? 무한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 큰 숫자이기 때문에 1을 더해도 그대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한대에다가 만약에 1억을 빼더라도요. 쌤, 1억 정도면 엄청 큰 숫자라고 무한대 흠집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대로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한대는 진짜 엄청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수이기 때문에 1억하고 같이 있더라도 얘는 그대로 무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무한대에다가 2를 곱하더라도 얘는 무한대라고 얘기하고요. 자,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요. 얘도 여전히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한대의 제곱은요? 예, 이거죠. 어차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은요. 자, 얘는 짝수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무한대 제곱이 되는데 무한대 제곱이 무한대니까 얘 무한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의 세제곱은요. 자, 얘가 홀수 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무한대 세제곱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얘가 무한대 연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령도 배웠잖아요. 부정령 4가지. 기억나세요? 부정령 4가지.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세 번째, 0분의 0꼴. 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이렇게 부정령은 4가지가 존재하고 여기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그 집 다 나왔다고 얘기해도 무방하죠. 자, 부정령령이 4가지. 자, 수열의 극한도 역시요. 무한대 연산 이거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부정령 똑같이 다뤄집니다. 예. 함수의 극한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은 여기가 함수식이 왔다면은 수열의 극한은 여기가 일반항이 온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고 자, 함수의 극한은 x가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얘는 상수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었다면은 수열의 극한일 때는 이게 x가 아니고 n으로 가고 그러고 얘가 무한대로 밖에 가지 않는다. 예, 그 차이점. 예, 그 차이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기 계산하는 방법은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에서는 차이가 그진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몇 가지 간단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요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자, 5분의 4, 자, 6분의, 조금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어디로 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한번 리미트가 한계잖아. 한정하다, 뭐 한계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럼 한계 상황 가면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묻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다고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봅시다.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자, 소수로 바꿔주면 0.5죠. 자, 3분의 1은요, 약 0.6 정도 나와요. 그죠? 666인데. 자, 4분의 3은요, 0.75 나오겠죠. 자, 5분의 4는요, 0.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분자가 분모보다 작잖아. 1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을 안 넘을 거야.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1을 안 넘으면서 1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얘의, 자, 극한 값은요, 극한 값은 얼마다? 그리고 그 어떤 상수 값에 가까워지는 값. 그 값을 사람들은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이 수열의 극한 값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1은 자, 어떤 상수 값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써요. 수렴한다 라는 얘기 써요. 다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수열이 있다면은 얘의 극한 값은 얼마다? 1이고요. 1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특정 상수 값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 값은, 자, 이 수열은 수렴하고 극한 값은 1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요번에 자, 요런 내용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요. 플러스 2분의 1 볼게요.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자, 만약에 요런 수열이 있었다고 볼게요. 요런 수열. 자, 요런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수열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좀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자, 수직선으로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가 n축이고요. 자, 여기는 an축이라고 볼게요. 예, 여기가 0이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했으니까 4개로 갈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보시고, 두 번째 항이라고 보시고, 세 번째 항이라고 보시고, 네 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은요, 여기가 1이라면은 반이니까 여기가 한 2분의 1 되겠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니까 한 요쯤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요 길이가 2분의 1이었다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은 요 길이보다 조금 더 가깝겠죠, x축과. 자, 한 요쯤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 4분의 1이니까, 요 거리가 3분의 1이라면은, 요 거리보다 더 가깝게, 더 그진 x축에 좀 더 붙어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여기, 두 번째 항은 여기, 세 번째 항은 여기, 네 번째 항은 여기,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보이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 값은 0이고요. 극한 값은 0이고, 얘 역시, 잠깐만요. 조금만 이동할까요? 그래, 넌 일로 가라. 그래. 자, 이 수열은 상수값에 같죠? 예, 상수값에 같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다라는 내용을 써요. 이렇게 해요.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자, 이 수열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얘는 알아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0으로 갔죠. 이 수열은 0으로 갔고요. 그래서 극한 값은 0이라고 얘기하시고 상수값에 가까이 갔을 때 한해서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예, 되겠죠? 예, 좋아요. 자, 세 번째 패턴 또 하나 봅시다. 세 번째 패턴은 만약에 1, 4, 9, 16, 자, 1에 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럼 숫자가 점점 어때요?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다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겠죠?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자, 그래서 얘의 극한은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극한 값이라고 안 그랬죠? 극한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봐봐. 이런 상수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잖아. 상수값으로 안 가잖아. 자, 이런 거 갖다가 그때는 극한 값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냥 극한이라 그래요.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 그래. 극한 값은 상수값을 가질 때에 한해서 값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자, 이런 상수값으로 안 갔죠? 자, 요럴 때 우리는 발산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발산한다. 자, 정리해 줄게. 1, 4, 9, 16은 극한은 뭐다? 무한대고 되고요. 극한은 무한대가 되고 그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수값으로 안 갈 때는 발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번에 네 번째 패턴 또 한번 볼게요. 자, 2,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러한 수열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음수 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극한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자, 요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 자,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다. 자, 나머지 하나의 발산의 종류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한 번은 마이너스 1 되고 한 번은 플러스 1 되고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럴 때도 극한은 진동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진동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산한다. 이 수열은 발산한다.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런 거를 진동한다고 얘기하고 그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얘도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발산의 종류는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무한대 또는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발산의 종류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밖에 없다. 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아시겠죠? 자, 무한대 연산은 수열의 극한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부정령도 수열의 극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함수의 극한은 여기는 함수식, 수열의 극한은 여기는 일반항, 함수의 극한은 x로, x가 어디로 갈 때,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다뤄진다.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수렴한다는 용어를 쓰고 그때는 극한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줄 거고 발산할 때는 우리는 문제에서 알아서 줘요. 극한을 구하라 할 거고 발산의 종류에는 세 가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자, 한 가지의 예만 더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발산의 종류를 하나 적을 건데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자, 이래 가는 수열이 있다. 이래 가는 수열이 있다. 자, 이래 가는 수열은 보세요. 홀수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홀수 쪽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근데 짝수 쪽으로도 생각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럴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진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도 발산입니다. 발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 잘 봐.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한번 보세요. 짝수 번째 얘네들은요. 자,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때도 얘는 발산의 종류입니다. 진동하는 게 발산이었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자, 요거 자, 정확하게 자, 기억이 된다면은 뒤쪽에 자,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얘를 기호로 표시하면은 기호로 표시하는 거 안 했다. 자, 이 수열을 기호로 표시하면요.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요 수열의 일반항부터 찾아주는 거야. 요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자, 요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규칙성이거든요. 일반항을 찾을 때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n번째 항은요. n번째 항은 자, 첫 번째 항이면은 분자가 1, 두 번째 항이면은 분자가 2, 세 번째 항이면은 분자가 3, 네 번째 항이면 분자가 4니까 n번째 항이니까 분자가 n이 될 거라고요. 규칙성에 의해서. 하나 더 있죠. 분모는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으면은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얘가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리미트 오른쪽에 일반항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 수열을 기호로, 이 수열의 극한값이 1인 거를 기호로 표현한 게, 자, 리미트, 자,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n이 계속 커질 때, 여기다가 리미트 오른쪽에 일반항이 온다 그랬죠?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쓰시고요.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었죠?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 바로 얘를 기호화시킨 겁니다. 요 기호화시킨 게 얘가 돼요. 나머지도 자 기호화시키면은 요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